고졸 검정고시 과학 고등학교 1학년 과정 14강 지질시대와 생물 학습 목표 지질시대의 의미와 구분을 이해할 수 있다. 화석을 이용하여 과거의 생물과 환경을 추정할 수 있다. 시상 화석과 표준 화석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선 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대표적인 생물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지질시대란 지구는 약 46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가 형성된 이후 지금까지 지구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대륙과 바다의 모습이 달라지고 기후가 변하고 새로운 생물이 나타나고 많은 생물이 멸종했습니다. 이처럼 지구가 형성된 이후의 긴 역사를 지층과 화석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을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지질시대를 연구하면 과거 지구의 환경, 생물의 변화, 대륙과 바다의 변화 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층. 지층은 퇴적물이 오랜 시간 동안 쌓여 만들어진 층입니다. 강, 호수, 바다 등에서는 모래, 진흙, 생물의 유해 등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굳으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지층이 형성됩니다. 지층에는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의 환경과 생물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층은 과거 지구의 역사를 기록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층의 생성 순서. 지층이 정상적으로 차곡차곡 쌓였다면 일반적으로 아래쪽 지층이 먼저 만들어지고 위쪽 지층이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이를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아래쪽 지층은 오래되고 위쪽 지층은 비교적 최근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각 변동으로 지층이 뒤집히거나 크게 변형된 경우에는 단순하게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판단할 때는 지층의 상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화석. 화석은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뼈, 껍데기, 나뭇잎, 발자국, 배설물의 흔적 등도 화석이 될 수 있습니다. 화석을 연구하면 어떤 생물이 살았는지, 당시 환경이 어떠했는지, 지층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석은 지구의 과거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모든 생물이 죽는다고 해서 화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물의 몸이나 흔적이 화석으로 남으려면 적절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물의 사체가 빠르게 퇴적물에 묻히면 다른 생물에게 먹히거나 완전히 분해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후 오랜 시간 동안 퇴적물이 쌓이고 굳으면서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뼈, 이빨, 껍데기처럼 단단한 부분은 화석으로 남기 쉽습니다. 표준화석. 표준화석은 지층이 만들어진 시대를 판단하는 데 이용하는 화석입니다. 좋은 표준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생존 기간이 비교적 짧고 넓은 지역에 분포했던 생물이 유리합니다. 생존 기간이 짧으면 그 생물이 살았던 시대의 범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넓은 지역에 분포했다면 멀리 떨어진 여러 지역의 지층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표준 화석으로는 삼엽충, 암모나이트, 화폐석 등이 있습니다. 시상화석. 시상화석은 과거의 환경을 추정하는 데 이용하는 화석입니다. 좋은 시상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아가는 생물의 화석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산호 화석이 발견되었다면 그 지역이 과거에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상 화석에는 산호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 화석은 지층의 시대 판단, 시상 화석은 과거 환경 판단으로 구별하면 됩니다. 지질 시대의 구분. 지질 시대에는
생물의 큰 변화와 지층 및 화석의 특징 등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크게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번성했던 생물이 다릅니다. 지질 시대를 공부할 때는 시대의 순서와 각 시대의 대표적인 생물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서는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입니다. 선캄브리아 시대. 선캄브리아 시대는 지구 역사에서 매우 긴 기간을 차지합니다. 지구가 형성된 초기부터 고생대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긴 시기입니다. 초기의 지구는 현재와 환경이 크게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다가 형성되고 생명체가 등장했습니다. 초기의 생명체는 매우 단순한 형태였으며 주로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이후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나타나면서 대기와 해양의 환경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캄브리아 시대 후기에는 다세포 생물도 나타났습니다. 고생대. 고생대에는 바다에서 다양한 생물이 크게 번성했습니다. 대표적인 생물로 삼엽충이 있습니다. 삼엽충은 고생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표준 화석입니다. 고생대에는 어류가 번성하고 식물이 육상으로 진출하고 양서류와 초기 파충류 등이 나타났습니다. 육지에는 큰 숲이 발달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식물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지하에 묻히고 변화하여 오늘날의 석탄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생대 말에는 대규모 멸종이 일어나 많은 생물종이 사라졌습니다. 중생대. 중생대는 흔히 파충류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공룡이 크게 번성했습니다. 바다에서는 암모나이트가 번성했습니다. 아, 암모나이트는 중생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표준 화석입니다. 중생대에는 파충류가 번성하고 초기 포유류가 나타났으며 조류의 조상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중생대 후기에 속시 식물이 나타나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생대 말에는 대규모 멸종이 일어나 공룡과 암모나이트를 비롯한 많은 생물이 사라졌습니다. 신생대. 신생대에는 포유류와 조류가 크게 번성했습니다. 중생대 말의 대멸종 이후 비어있던 다양한 생태적 공간을 포유류가 차지하면서 크게 다양해졌습니다. 신생대에는 포유류가 번성하고 속시 식물이 널리 퍼졌으며 인류의 조상이 등장하고 진화했습니다. 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 화석으로 화폐석이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신생대에 포함됩니다. 지질시대별 대표 생물. 지질시대와 대표적인 생물을 연결해서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선캄브리아 시대, 초기 생명체 등장, 단세포 생물, 후기의 다세포 생물 등장. 고생대, 삼엽충, 어류, 양서류, 초기 파충류. 중생대, 공룡, 암모나이트, 초기 포유류, 신생대, 포유류, 조류, 인류의 조상. 특히 검정고시에서는 삼엽충은 고생대,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화폐석은 신생대의 연결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물의 진화. 지질 시대 동안 생물은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이처럼 생물 집단의 유전적 특징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하는 것을 진화라고 합니다. 환경이 변하면 그 환경에서 살아남고 번식하는 데 유리한 특징을 가진 생물이 더 많은 자손을 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서 생물 집단의 특징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화석 기록을 살펴보면 과거에 살았던 생물과 현재의 생물이 다르며 생물의 종류와 형태가 오랜 시간 동안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멸종. 지구 역사에서는 짧은 지질학적 기간 동안 많은 생물종이 사라지는 사건이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이를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생대 말, 중생대 말에 매우 큰 규모의 대멸종이 일어났습니다. 중생대 말에는 공룡을 비롯한 많은 생물이 멸종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거대한 소행성 충돌,
대규모 화산 활동, 급격한 기후변화 등 여러 요인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생대말의 대멸종에는 거대한 소행성 충돌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생물의 멸종과 새로운 생물의 번성. 대멸종은 많은 생물을 사라지게 하지만 이후 생태계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기존에 번성하던 생물이 사라지면 새로운 생물들이 다양한 환경을 차지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생대 말, 공룡을 비롯한 많은 생물이 멸종한 이후 신생대에는 포유류가 크게 번성하고 다양해졌습니다. 따라서 지구 생명의 역사는 생물의 출현, 번성, 환경 변화, 멸종, 새로운 생물의 번성, 이 반복되는 긴 변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석과 지층은 이러한 생명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핵심 정리. 지질시대는 지구가 형성된 이후의 역사를 지층과 화석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정상적으로 쌓인 지층은 일반적으로 아래쪽이 오래되고 위쪽이 비교적 최근에 형성되었다. 화석은 과거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이다. 표준 화석은 지층이 만들어진 시대를 판단하는 데 이용한다. 표준 화석은 일반적으로 생존 기간이 짧고 넓은 지역에 분포한 생물이 유리하다. 시상 화석은 과거의 환경을 추정하는 데 이용한다. 지질 시대의 순서는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이다. 삼엽충은 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다.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의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다. 화폐석은 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다. 중생대에는 공룡을 비롯한 파충류가 크게 번성했다. 신생대에는 포유류와 조류가 크게 번성했으며 인류의 조상이 등장했다. 지구 역사에서는 여러 차례 대멸종이 일어났으며 생물의 종류와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확인 문제 1. 지층이 만들어진 시대를 판단하는 데 주로 이용하는 화석은 1. 시상 화석, 2. 표준 화석, 3. 흔적 화석, 4. 생흔 화석. 정답은 2번 표준 화석. 문제 2번 과거의 환경을 추정하는 데 주로 이용하는 화석은 1. 표준 화석, 2. 시상 화석, 3. 암석, 4. 광물. 정답은 2번 시상 화석. 3. 삼엽충이 대표적으로 변성했던 지질 시대는 1. 선캄브리아 시대, 2. 고생대, 3. 중생대, 4. 신생대. 정답은 2번 고생대. 문제 4번 공룡과 암모나이트가 대표적으로 번성했던 지질 시대는 1. 선캄브리아 시대, 2. 고생대, 3. 중생대, 4. 신생대. 정답은 3번 중생대. 문제 5번 지질 시대를 오래된 순서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고생대, 선캄브리 시대, 중생대, 신생대. 보기 2번 선캄브리아 시대, 중생대, 고생대, 신생대. 보기 3번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4번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선캄브리아 시대. 정답은 3번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